그 어느 때보다 채널 고정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닥터플러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한의사 유승선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유승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달라진 생활 환경이 점점 더 많은 천식 환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스트레스, 환경 오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 폐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몸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나 세균, 바이러스 등에서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하게 숨쉬는 이 시간이 감사한 질환,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닥터플러스 주제는 천식입니다. 흔히들 천식은 정말 평생 안고 가야 될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완치가 어려운지,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천식이란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천식은 기관지에 생긴 일종의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기관지에 그런 예민한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고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네. 당연히 숨을 쉬기 힘들어지고요. 근데 그 감기나 비염으로 인해서도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비염이나 축농증 등의 질환이 천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비염이나 축농증과는 아주 다른 병입니다. 비염과 축농증은 코와 그 주변에 있는 부비동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지만 네. 기관지에 염증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진 않죠. 비염과 축농증도 기침을 하지만 콧물이 넘어가면서 기관지가 자극을 받아서 기침을 하지 기관지 자체에 염증이 생기지는 않는 겁니다. 반면에 천식은 기관지 내에 직접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같은 기침이라고 해도 원인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이 나는 원인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네. 대표적인 또 알레르기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한 세 가지 질환을 3대 알레르기 질환 마차로 비유하는데요. 네. 바로 비염, 아토피, 천식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천식이 없어도 비염이나 아토피를 오래 앓으면 나중에 천식이 생기기도 하고 천식을 앓다가 나중에 비염이나 아토피가 생기기도 하죠.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뭐 천식이나 비염, 아토피 이게 모두 동반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릴 적에 그 세 가지 질환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요. 네. 비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숨을 못 쉬잖아요. 날씨가 추운데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죠. 네. 코로 숨을 쉬었다면 공기가 따뜻해진 다음에 폐로 들어갔을 텐데 바로 찬 공기가 폐로 들어가면서 폐가 차가워지면서 천식 같은 기관지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한 질환만 가지고 있지만 점차 다른 질환이 생기게 되고 실제로 세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꽤 많으세요. 세 가지가 동반됐다면 정말 괴로웠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천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은 보통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발병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의학적인 시각에서는 어떻게 원인을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천식은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생활 습관과 체질적 요인이 합쳐져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천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위장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천식과 위장 기능이 무슨 상관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의학에서는 토생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건강한 위장이 건강한 폐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네. 좋은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잘 소화하고 흡수해서 그 영향을 받아야지만 폐도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거기에서 양분을 잘 얻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외부 기온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저항력이 부족해진 경우입니다. 조그만 온도가 바뀌어도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쉽게 아픈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만 찬 공기를 쐬면 바로 몸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계속해서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천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요. 네, 현대인들의 뭐 공통점이죠. 그렇죠. 드라마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뒤로 쓰러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뒷목 잡고 막 쓰러지잖아요. 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운이 거꾸로 솟는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역행해 버리니까 쓰러지지는 않더라도 이유 없이 기침이 나고 이것이 심해지면 만성적인 천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체질적인 원인으로 몸에 열이 생긴 경우인데요. 폐는 원래 서늘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는 장부인데 몸에 열이 생기면 폐도 점점 뜨거워지고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면 호흡기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정말 현대인들의 고질병, 스트레스가 또 주요 원인이었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원인인 위장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 그릇에 숟가락을 같이 넣고 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네. 가족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천식도 마찬가지일까요? 천식도 뭐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력이 있을까요? 네, 유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부모님이 알레르기성 병력이 있다면 아이들도 알레르기성 병력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천식뿐만이 아니라 아토피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만 알레르기성 질환은 유전 외에도 환경적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 명이 천식을 앓았다면 아이에게 천식이 생길 확률은 대략 30% 정도 됩니다. 온전히 다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의 유전력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아이가 갖는 소아의 천식과 또 성인이 가졌을 때 생기는 천식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네. 소아천식과 성인천식은 증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똑같은 기관지의 과민한 반응 때문에 생기고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거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는 것이 비슷하죠. 하지만 진단이나 치료는 약간씩 다른데요. 일단 너무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인 천식 검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천식 치료제를 투여해 보고 증상이 호전되는지 확인 후에 천식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왠지 당연한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성인보다는 좀 더 주의 깊게 그런 천식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들은 기관지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훨씬 증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성장하고 있어서 기관지가 변형될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어른들보다 감기를 같이 걸리더라도 호흡기 질환에 더 쉽게 걸려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천식이 악화되거나 비염 같은 다른 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훨씬 더 높은 거죠. 또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성장 속도도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성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성장 속도도 느려져요? 네.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숙면인데요. 네. 잠자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성장을 도와주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염이나 천식이 있어서 숨을 쉬는 것이 불편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아토피 때문에 간지러워서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원래 커야 하는 만큼 성장이 안 돼서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작은 저성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뭐 키 크는 약을 먹을 정도로 키에 관심이 많은데 알레르기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 성장 속도도 더디게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조기 치료와 적정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식하면 딱 떠오른 증상이 그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기침이 아닐까 싶은데 그 외에 또 맞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발작적인 기침 외에도 색색거리는 숨소리, 네.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세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한두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목에 가래가 계속 끼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침을 심하게 하면 호흡곤란까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혹시 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네.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숨을 쉬기가 매우 힘들어서 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느끼게 되거든요. 아, 숨을 잘못 쉬다 보니까 기절을 한다거나 아주 정말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포감도 느끼지만 정말 네. 실제로도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발작을 좀 최대한 피하고 싶을 텐데 피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결국 발작을 현재 하고 있다면 네. 천식 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지에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네.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죠. 천식을 일으키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를 들면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식하거나 찬바람을 많이 쐬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발작을 일으키는 특정 물질이 있다면 당연히 회피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런 천식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침만 동반할 경우에는 그냥 치료를 하지 않고 심각해질 때까지 내비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냅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치료를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천식은 그냥 둔다고 자연히 낫지 않습니다. 네. 물론 아주 어렸을 때 천식이 걸린 아이들 중 일부가 자연스럽게 증상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네.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천식을 그대로 두면 폐 기능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염증 때문에 좁아진 기관지가 다시 회복되지 않고 그 상태로 굳을 수도 있고요. 숨 쉬는 것도 당연히 더 힘들어지겠죠.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심해지는 경우는 뭐 일상생활이 네.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만큼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그럼 이번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계시나요? 네, 천식은 원인에 따라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 증상은 비슷해도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외부 기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체력 부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일단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폐 기능을 강화시키면서도 면역력을 키워야 하고 스트레스나 열 때문에 천식이 생겼기 때문에 망가진 인체의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폐는 열에 민감한 장기라서 폐가 뜨거워지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요. 네. 비정상적인 열을 식혀주고 폐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한약 치료, 뭐 침, 네. 뜸 이런 것들도 하시는 거죠? 오장육부 중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그 장부를 정확히 판단해서요. 네. 그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한약 치료를 중심으로 합니다. 아, 물론 이외에도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침 치료를 시행하거나 몸이 냉한 환자라면 뜸을 이용한 치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치료법이 동행이 되고 결국에는 완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천식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완치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가요? 천식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은 엄밀하게 말해서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균이 침입해서 생긴 게 아니라 몸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일반적으로 관해라는 표현을 쓰죠. 관해요. 네. 쉽게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평소에 감기 안 걸렸을 땐 감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관해입니다. 거의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관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완치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네. 정확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천식 치료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천식을 얼마나 알았는지, 증상이 네.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치료하시고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습니다. 또 증상이 없어질 수 있고요. 다만 대부분 만성적으로 천식을 앓기 때문에 다른 병들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너무 치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조금은 덜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방 치료의 장점을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알레르기성 질환은 체질 개선이 좀 중요하니까 한방 네. 치료를 선호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장점들이 또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식은 갑자기 생기는 질환이 아니잖아요. 네. 주변 환경과 생활 습관이 서서히 쌓여서 생긴 질병이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한의학은 단순히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을 넘어서 이 천식을 일으킨 진짜 원인을 잡아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치료를 잘 받고 나서 어떤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천식을 앓았던 분들은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폐나 기관지가 약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거나 추운 곳에 오래 있는 것은 피해야 하고요. 기관지를 자극할 수 있는 강한 냄새나 먼지를 주의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음식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들은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장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위장 기능이 저하되면 건강한 혈액을 만들기 어렵고 폐에 필요한 양분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폐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한의사 유승서 원장님과 함께 이 천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천식은 사실 체질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예방법 좀 말씀해 주시죠. 예방법도 치료 관리법과 비슷합니다. 네. 무엇보다 폐나 기관지를 자극할 만한 상황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과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하고요. 또한 비염이나 아토피처럼 다른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도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한 결과 천식 관련 진료비가 연평균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천식으로 괴로워하시는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천식이란 거는 생활적인 환경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깨끗한 생활 습관과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는 게 정말 좋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알찬 정보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